경기도 파주의 작은 장례식장, 흐린 겨울 아침입니다. 박준호는 아내 서은영의 관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내의 배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진 것입니다. 준호가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것은 슬픔에 지친 남편의 환상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기적이 일어난 것일까요? 진실을 향한 박준호의 절망적인 외침이 시작됩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파주의 작은 장례식장에 짙은 향 연기가 천천히 피어오르며 스님의 낮고 깊은 연불 소리가 조용한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35살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서은영의 장례식이 엄숙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이었던 그녀의 죽음은 모든 이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남편 박준호는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하얀 천 너머로 드러난 아내의 차가워진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밤새 흘린 눈물로 붓기가 가라앉지 않았고 목소리는 이미 쉬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결혼한 지 불과 3년 첫 아이의 태동을 함께 느끼며 행복해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아내가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 이름을 지어보자고 웃던 모습, 태교 음악을 들으며 평화로운 표정을 짓던 모습들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사라져버린 현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조문객들은 조용히 위로의 말을 건네며 준호의 어깨를 두드려줍니다.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이 번갈아가며 다가와 깊은 애도를 표하지만 준호에게는 그 모든 말들이 메아리처럼 멀게만 들립니다. 시어머니 윤명자는 검은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장례 절차를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녀는 조문객들에게 절을 받으며 예의를 지키고 장례식장 직원들과 세부 사항들을 논의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침착해 보입니다. 윤명자가 준호에게 천천히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관을 닫아야 한다고, 더 이상 지체하면 예정된 시간에 맞출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알려줍니다. 준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차가워진 이마에 떨리는 손을 올립니다. 마지막 키스를 하려고 몸을 숙이는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내의 둥글게 부른 배 부분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움직임이 느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슬픔과 충격으로 인한 환상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손을 올려보니 분명히 무언가가 아내의 뱃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순간 멈춘 듯 조용해졌다가 곧바로 격렬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정말 혹시 아이가 아직 살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배가 움직였다고,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간절하게 말합니다. 조문객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윤명자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의 팔을 단단히 붙잡으며 진정하라고 말합니다. 슬픔에 지친 나머지 환상을 보는 것이라고, 이미 병원에서 의사가 사망을 확인했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준호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아내의 배에 귀를 가져다 대어 봅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생명의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어수선해지기 시작합니다. 준호는 더욱 간절하고 절박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아이가 분명히 살아있다고, 제발 한 번만 확인해 달라고 목이 터져라 외쳐댑니다.
조문객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스러운 웅성거림을 시작합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예정된 시간에 맞춰 관 뚜껑을 닫으려고 조심스럽게 다가오자 준호는 급하게 몸을 던져 막아섭니다. 아직 안 된다고, 먼저 확인부터 해야 한다고 필사적으로 소리칩니다. 직원은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보는 듯 당황한 표정으로 윤명자를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눈빛으로 묻습니다. 윤명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차갑게 아들을 바라봅니다.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냉기가 서려 있습니다. 이미 병원에서 모든 검사가 끝났고 의사가 사망을 확인했다고, 더 이상 의미 없는 희망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조문객들 앞에서 체면을 구기지 말고 예의를 지켜 의식을 마저 진행하자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도 작은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부는 준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혹시 모를 가능성을 생각해 보지만, 대부분은 슬픔에 지친 남편의 착각이라고 여기며 안타까운 눈빛을 보냅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너무 충격이 커서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인 것 같다고,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준호는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가운데 어머니에게 간절히 매달립니다. 제발 한 번만, 정말 딱 한 번만 확인해 달라고 무릎을 꿇고 애원합니다. 만약 아이가 정말로 살아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절규하듯 말합니다. 윤명자의 표정이 순간 흔들립니다. 아들의 간절한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 앞에서 잠시 망설이는 기색을 보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시 차가운 표정을 회복하며 고개를 단호하게 젓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냉정하게 말합니다. 장례식장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향 연기만이 계속해서 피어오르고 멀리서 들려오는 연불 소리가 더욱 애처롭게 느껴집니다. 조문객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그때 준호는 다시 한번 아내의 배에 손을 올려봅니다. 여전히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분명히 환상이 아닙니다. 그는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칩니다. 정말로 움직이고 있다고, 아이가 살아있다고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윤명자는 화가 난 듯 아들의 어깨를 붙잡고 일으켜 세우려 합니다. 이제 그만 정신을 차리라고,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준호는 꿈틀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관 앞을 절대 떠날 수 없다고, 확인하기 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다고 고집합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작은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모르니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과, 이미 끝난 일을 가지고 괜한 희망을 품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의견이 맞섭니다.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져 갑니다. 그 순간 뒤쪽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한 사람이 천천히 앞으로 나섭니다. 바로 서은영의 절친한 친구였던 김아린입니다. 그녀는 망설이는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김아린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관 앞으로 천천히 다가갑니다. 그녀는 서은영과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였고 간호사로 일하며 의료 지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집중되는 가운데 하린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용기를 냅니다. 하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자신도 처음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준호의 간절한 말을 듣고 보니 혹시 모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의료진이 아닌 이상 완전한 사망 확인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합니다. 윤명자는
차가운 눈빛으로 할인을 바라보며 무슨 소리냐고 반박합니다. 이미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았다고 괜한 희망을 부추기지 말라고 날카롭게 말합니다. 하지만 할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녀는 친구였던 은영을 위해서라도 마지막 확인만큼은 해봐야 한다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준호는 할인의 말에 새로운 희망을 품습니다. 그는 간절한 눈빛으로 할인을 바라보며 부탁합니다. 간호사인 그녀가 직접 확인해 달라고,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봐달라고 애원합니다. 할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조문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할인은 서은영의 배 위에 조심스럽게 귀를 가져다 댑니다. 장례식장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완전한 정적에 휩싸입니다. 향 연기마저 멈춘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모든 것이 고요합니다. 할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집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녀는 더욱 집중하며 귀를 다른 위치로 옮겨가며 자세히 들어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올립니다.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분명히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고, 태아의 움직임이 느껴진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오고 준호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무릎이 꺾어집니다. 그때 조문객 중에 있던 한 간호사가 앞으로 나섭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청진기를 꺼내며 정확한 확인을 위해 직접 들어보겠다고 말합니다. 윤명자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젓지만 이미 상황은 그녀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청진기를 서은영의 배에 대고 집중해서 듣기 시작합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 후 그녀의 얼굴에 충격적인 표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녀는 청진기를 다른 위치로 옮겨가며 여러 번 확인한 후 마침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언합니다.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칩니다. 아이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순간 폭발적인 소란에 휩싸입니다. 조문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준호는 기쁨과 안도, 그리고 여전한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눈물을 쏟아냅니다. 할인은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외치며 휴대폰을 꺼냅니다. 장례식장 직원들도 당황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합니다. 윤명자만이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무언가 두려워하는 듯한 기색이 스쳐 지나갑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장례식장 앞에 급정거합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들것과 각종 응급 장비를 들고 재빠르게 뛰어들어옵니다. 장례식장 안은 순식간에 응급실을 방불케 하는 긴박한 분위기로 바뀝니다. 의료진은 즉시 서은영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청진기와 휴대용 심전도 기계를 이용해 정밀 검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한 응급구조사가 놀란 표정으로 외칩니다. 산모는 이미 사망했지만 태아는 분명히 살아있다고, 즉시 응급 제왕절개 수술이 필요하다고 긴급 상황을 알립니다. 준호는 의료진 옆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며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차가워진 아내의 손에서도 여전히 온기를 느끼고 싶어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를 꼭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의료진은 준호를 진정시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서은영의 몸이 조심스럽게 들것으로 옮겨집니다. 관 속에서 병원 들것으로 옮겨지는 그 순간이 너무나도 초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마지막 인사를 나누려던 장례식장이 이제는 생명을 구하는 응급실로 변한 것입니다. 구급차 안에서 응급구조사들은 계속해서 태아의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작은 심장 박동 소리가 기계를 통해 들려올 때마다 준호의 가슴은 뛰었다 멈췄다를 반복합니다. 그는 아내의 차가운 이마에 손을 올리고 속삭입니다. 견뎌달라고, 우리 아이를 제발 지켜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은 즉시 비상체제로 돌입합니다. 산부인과 전문의와 소아과 전문의, 마취과 전문의까지 총출동하여 응급 제왕절개 수술 준비에 돌입합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의 수술은 의료진에게도 매우 까다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준호는 수술실 문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할인도 함께 와서 그의 옆에 앉아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그녀는 은영이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를 지키려고 했을 것이라고,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희망적인 말을 합니다. 수술실 안에서는 긴박한 수술이 진행됩니다. 의료진들의 집중된 목소리와 각종 의료 장비의 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옵니다. 수술 시간이 길어질수록 준호의 불안감은 커져만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술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작지만 분명한 생명의 외침이 복도를 가득 메웁니다. 준호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무릎이 꺾어지며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잠시 후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와 준호에게 다가옵니다. 수술복을 입은 의사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아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났다고, 건강한 여아라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표정으로 덧붙입니다. 산모는 끝내 의식을 되찾을 수 없었다고, 이미 뇌사 상태였다고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준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딸을 얻은 기쁨과 아내를 잃은 슬픔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딸을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간호사가 작은 담요에 쌓인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겨줍니다. 작고 연약한 아기가 준호의 품에 안깁니다. 아직 눈을 뜨지 못한 아이지만 작은 숨소리와 따뜻한 체온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준호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속삭입니다. 윤하늘이라고, 엄마가 지어준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할인이 조용히 다가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은영이 마지막까지 아이를 지켰다고, 이제 준호가 그 사명을 이어가야 한다고 따뜻하게 말합니다. 수술이 끝난 후 며칠이 지나 아기 윤하늘은 인큐베이터에서 안정적으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조산으로 태어났지만 다행히 건강 상태는 양호했고 의료진들도 놀라울 정도로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매일 병원을 찾아 유리창 너머로 딸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할인이 심각한 표정으로 준호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인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며 은영의 옷에서 발견된 편지라고 설명합니다. 아마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미리 써둔 것 같다고 말하며 준호에게 건네줍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습니다. 안에 친숙한 글씨체로 사랑하는 준호에게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쳐봅니다. 편지에는 은영의 마지막 심정이 솔직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들어 시어머니 윤명자의 태도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다고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에 대한 평범한 불만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임신 사실을 알린 후부터 시어머니의 반응이 이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듯한 기색을 보였고 가끔씩 아이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곤 했다고 은영은 편지에 썼습니다. 손자에 대한 기대보다는 경제적 부담을 더 걱정하는 모습이었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편지는 계속됩니다. 며칠 전에는 시어머니가 직접적으로 위협적인 말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집안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은영은 그 말을 듣고 너무 무서웠다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이 편지를 써둔다고 마지막에 적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가슴 아픈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반드시 아이만큼은 지켜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윤하늘로 지었다고 하늘처럼 맑고 자유롭게 자라기를 바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편지를 읽으며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마지막까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할인에게 말합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된다고 시어머니의 이상한 반응들이 모두 설명된다고 말합니다. 할인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는 은영이 마지막 몇 달 동안 많이 힘들어했다고 하지만 준호에게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혼자 참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제야 친구의 마지막 행동들이 모두 이해된다고 안타까워합니다. 준호는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며 다짐합니다. 아내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딸을 반드시 보호하겠다고 그 누구도 하늘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하리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함께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순간 준호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윤명자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집에 와서 얘기하자는 메시지였습니다. 준호는 편지를 꼭 쥐고 일어섭니다. 이제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늦은 밤 준호는 윤명자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집안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이 보였고 그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편지를 가슴 주머니에 넣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윤명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눈빛 깊숙한 곳에는 무언가 불안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준호를 집 안으로 안내하며 차를 끓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거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명자는 찻잔을 준호 앞에 놓으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가 살아난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하지만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걱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준호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렵더라도 반드시 해내겠다고 은영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슴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윤명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바라보며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이미 그 내용을 짐작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준호는 은영이 남긴 마지막 편지라고 시어머니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 있다고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듣는 윤명자의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하더니 점차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며느리가 오해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제적 현실을 걱정한 것뿐이지 아이를 해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느냐고, 은영이 왜 이런 편지를 남겼을 것 같으냐고 추궁했습니다. 윤명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며느리가 임신으로 인해 예민해져서 평범한 대화도 잘못 받아들인 것 같다고 변명했습니다. 대화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습니다. 건강했던 아내가 왜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지, 정말로 자연사였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윤명자는 그런 의심을 품는 것 자체가 모친에 대한 모독이라고 화를 내며 반박했습니다. 식탁 위에 찻잔에서 나오는 김이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계속해서 고조되었습니다. 윤명자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런 식으로 의심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아들과 손녀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준호도 일어서며 어머니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다면 경찰 조사에도 당당히 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명자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로 경찰에 신고할 생각이냐고, 자신의 친어머니를 의심하는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야 은영도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하늘이도 안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명자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모든 것이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고 눈빛에는 두려움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뒤에서 윤명자의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차 안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서은영의 집 근처에 살던 최영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준비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준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영순 할머니의 낡은 한옥집에 도착한 준호는 할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안쪽 방으로 안내하며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이제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운을 떼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서랍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내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준호에게 보여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은영이와 시어머니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녹음을 해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놀라며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집과 준호네 집이 가까워서 종종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고, 특히 은영이가 임신한 후부터는 그 정도가 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고부 갈등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윤명자의 말들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할머니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약간 잡음이 섞인 음성이지만 분명히 윤명자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녹음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윤명자가 은영에게 아이를 가지는 것이 실수였다고 말하는 소리,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집안이 망할 것이라며 협박하는 내용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윤명자가 은영에게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말들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은영의 떨리는 목소리로 제발 그만해달라고 애원하는 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준호는 녹음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내가 마지막 몇 달 동안 이런 공포 속에서 살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해서 증언했습니다. 은영이가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날 밤에도 심한 다툼이 있었다고, 그 다음날 갑자기 은영이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우연의 일치 같아서 의심스러웠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지금까지 말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녹음기를 받았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경찰서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녹음 내용과 은영의 편지, 그리고 할머니의 증언을 종합하면 충분히 수사를 시작할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여 할머니의 증언을 공식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녹음 내용도 증거로 제출되었고 은영의 편지도 함께 조사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수사관은 이 정도면 충분히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준호에게 알렸습니다. 며칠 후 윤명자는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녹음 증거와 여러 증언들 앞에서 점차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경제적 부담과 체면 때문에 며느리와 손자를 부담스러워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준호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것에 대한 안도감과 동시에 가족이었던 사람에 의해 아내를 잃었다는 현실에 대한 깊은 상처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영도 편히 쉴 수 있을 것이고 하늘이도 안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최영순 할머니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하다고, 은영이가 하늘에서 고마워할 것이라고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찾아온 어느 화창한 날, 준호는 2살이 된 딸 윤하늘의 작은 손을 잡고 언덕 위에 묘지를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이제 걸음마를 제법 잘하게 되었고 호기심 많은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옹알이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영의 묘소에는 봄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나 있었습니다. 준호가 정성스럽게 심어놓은 개나리와 진달래가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묘비에는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 서은영이라고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하늘이의 작은 손으로 그린 그림이 액자에 담겨 놓여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엄마의 묘비 앞에서 작은 꽃을 올리며 아직 어눌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라고, 꽃 예쁘다고 순수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준호는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늘이의 얼굴에서 은영의 모습을 자꾸만 발견하게 됩니다. 김아린도 함께 왔습니다. 그녀는 지난 2년 동안 준호와 하늘이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육아에 서툰 준호를 도와주고 하늘이에게는 엄마 같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조용히 은영의 묘 앞에 꽃을 올리며 묵념을 드렸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하늘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은영을 많이 닮아서 매일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좋은 아빠가 되어 하늘이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 벚꽃잎들이 하늘거리며 떨어졌습니다. 하늘이는 떨어지는 꽃잎들을 손으로 잡으려고 하며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묘지의 고요함을 깨뜨리며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는 하늘이를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아빠가 언제나 널 지킬게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늘이는 작은 팔로 아빠의 목을 감싸며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는 은영이 자신들을 축복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인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은영이가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할지 모른다고, 그녀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생명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고 있다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세 사람은 묘소를 뒤로하고 천천히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하늘이는 아빠의 어깨 위에 앉아 주변 풍경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들의 지저귐과 바람소리, 그리고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냈습니다. 준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비록 힘든 시작이었지만 이제는 하늘이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입니다. 은영이 꿈꾸었던 그 평범하고 따뜻한 가정을 하늘이에게 선물해 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늘이가 갑자기 하늘을 가리키며 옹알거렸습니다. 마치 엄마가 하늘에서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밝게 웃었습니다. 준호는 딸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생명의 기적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봄날이었습니다. 하늘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언덕을 가득 메우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